이제 드디어 등비급수 파트로 왔습니다. 등비급수 파트로 왔어요. 등비급수 파트가 공식은 쉬워요. 공식은 쉽다. 정말 쉬워요. 공식은 정말 쉽다. 진짜 베리 이지라고 해도 돼요. 베리 이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기가, 써먹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문제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문제가 복잡. 그런데 도형이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도형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것도 모자라서 도형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의 길이도 좀 많이 깁니다. 주변에 기출문제집이 있거나 그런 경우 한번 등비급수 파트의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 복잡하고 그림도 어지럽고 그 그림 설명조차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이 좀 빈약해서 문과로 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한테 도형 문제를 막 하고 던져주는 거야. 도형 문제를. 물론 도형 문제의 대부분의 기본은 삼각형과 사각형 그 다음에 원입니다만 우리 너희 구하는 건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문과 학생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등비급수 문제 이 파트는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등비급수 공부하는 날 최대한 많이 틀리세요. 최대한 많이 틀리고 틀린 문제는 이제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도형들을 공부해주고 계속 이 감을 좀 익혀야 돼요. 등비급수 같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극한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면 그냥 딱 보자마자 대충 어디로 수렴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직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등비급수 꽤 중요한 파트고 아마 문과에서 한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가르거나 2등급과 3등급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비급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쌤이 지금 등비급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명 과정 안 할 거예요. 일반적인 증명 과정 안 하는 이유는 그건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일반적인 증명을 딱 해버리면 거기서 또 지루해질 수가 있고 그냥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루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등비급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에서 나온 애고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온 애고요. 등비수열, 그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등비수열이죠. A가 있으면 AR,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는 애가 등비수열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애고, 그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었냐면, 그죠? 이제 전에 쌤이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요게 등비수열의 이거 지금 잘못 썼네요. 그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 혹은 요게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이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떨 때라고 했냐면, 즉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이 경우를 쓰면 좀 편하다고 했고, 이 경우는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급수도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거를 쌤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겠네요.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겠네요. 방금 전에, 그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 사이죠, 그죠? 이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면, 그죠? 되고요. 그래서 일단 등비급수 공식부터 한번 알려줄게요. 등비급수가 나왔다. 등비급수가 있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비수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무한대까지 싹 다 더한다고 했을 때 공비 R이요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으면 수렴합니다. 이때는 수렴합니다. 수렴하고요, 그 합은요 1-R분의 A 첫장, 그죠? 이거라고 합니다. 자, 이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까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해볼게요. 그럼 R이라는 애가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2분의 1 혹은 -3분의 1, 5분의 4 이런 애들이죠. 그럼 걔네들은 즉 뭐 2분의 1 같은 애가 있어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엔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자. 분모만 커지니까. 뭐 5분의 4라 하더라도 결국엔 0으로 갑니다. 7분의 6이라 해도 0으로 갑니다. 결국에. 그죠? 그 다음에 -7분의 6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처음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그죠? 점점 차이가 작아지면서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0으로 가버려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게 1-R분의 A 곱하기 1인데, 그죠? 1은 뭐 곱하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남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요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2번.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더해지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죠.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될 경우는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공비 절대값이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없어요. 발산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의 n승이 있습니다. 얘는요, 그 다음 항은 더 커지고 더 커질 거예요. 처음에는 얼만데 1항일 때는 6이고 두 번째 항일 때는 2고 18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될 거고요. 점점 좀 커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커져요. 발산하는 일 더 더하면 모두 발산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려고 하면 일단은 공비 R이, 그죠? 이 조건이냐 구분하고, 이 조건이면 그냥 발산이요 하면 되고, 이 조건이면 요걸 써주면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시죠? 등비수열 일반항이 이거죠. A1 아래 M-1 요거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1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그냥 너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보고 계산해 볼래? 아니, 수렴하면은 그
수렴하는 값 구해볼래?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첫 장이 얼마야? 1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게 R이죠, 그죠? 공비죠? 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만 남았습니다. 1 빼기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죠? 첫 장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3분의 4분의 1분의 1이죠. 1은 1분의 1이니까, 그럼 우리가 번분수 해야 돼요. 번분수.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얼마입니까? 3이 되죠. 이렇게 계산 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냥 발산하게 됩니다. 그게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게 됩니다. n은 1에서부터 무한 대까지 간다. 그때 6의 n승, 3의 n승 플러스 5의 n승, 이렇게 된 경우에 합을 구해라 라고 교과서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얘는 우리가 분수만 잘 해도 되거든요. 분수에 대해서 좀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 경우는요, 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이 지금 두 개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얘 첫째 항이 6, 이렇게 그냥 얘는 계속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냥 2분의 1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1-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네요, 그죠? 첫 장이 1 넣으면 6분의 5죠, 그죠?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급수 파트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개념이 좀 생겼네요. 뭐냐면 번분수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네요, 그죠? 이거 좀 의외로 좀 챙겨줘야 된다. 왜냐면 u가 1-r분의 첫째 항인데 요 r이 결국에는 1보다 작을 때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여야 되니까, 그죠? 번분수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번분수라는 거 계산 못하고 넘어가면은 끝납니다, 그죠? 이 경우에 이제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을 마스터해두도록 하고, 쌤이 그 번분수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면 강의 한번 봐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문제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자, 공비 R이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죠? 등비급수가 성립 안 됐잖아요, 그죠? 등비급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수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반대로 물어본다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 수열이 있는데 이게 이 급수가 만약에 성립하려면, 수렴하려면 R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뭐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을 안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하나 본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쉬운 문제로 풀게요. 복잡한 문제를 푸나 쉬운 문제를 푸나 개념은 같고,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다르고 저 문제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복잡한 문제를 하나 쌤이 풀어주더라 하더라도 다른 복잡한 문제를 보면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 앞으로 이 개념 잘 알아두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개념이 나왔을 때 지금 이 센 말이 떠오르면은 그죠, 되는 겁니다. 수렴을 하려면 무조건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수렴하도록 x값 구하세요, x값 범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이놈이 뭡니까? 이놈이 공비죠. 공비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요,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1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표현이 요 표현이죠.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갑니다. 이 표현이요, 이 표현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해를 쓰고 갑니다. 절대값 안에 r 있고 3분의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해주면 됩니까? 그죠? 잡아주면 되죠. 잡아줘도 어차피 얘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답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 그 부등호가 바뀌는 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등비급수에서 조건은 항상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바뀌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의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 급수 파트가 선생님이 한 2분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급수 파트가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요럴 때 뭐가 되는 거야? 급수식이 성립하고 수렴하고 1-r분의 첫째 항, 이것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죠?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요 필요한 개념을 잘 익혀두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개념이, 그 외에는 진짜 잡다한 정말 여러 가지 파트에서 막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용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정확히 알아두고 있고,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죠? 스스로 풀면서 내가 이 개념을 몰랐구나 하면은 그 개념을 더 채워놓고, 이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네? 채워놓고, 경험치를 좀 약간 살을 스스로 좀 붙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급수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활용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급수가 끝납니다. 급수 파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미분 파트를 넘어가야 돼요. 미분 쪽을.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걸로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그런 파트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자기의 레벨이 올라간다 싶으면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든 파트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벨이 이렇게 얘는 레벨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 치면 한 레벨 2, 3 경지 올라가려면 요 3대가 진짜 정체 구간이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 4, 5 이부터는 또 쉽게 쑥 올라가요. 요거를 끊어내야 돼요. 이 파트는 개인의 이제 그 역량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참고 버텨내고, 쌤이 지금 중요한 파트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뚫어내고
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요게 너무 어려워. 이거를 좀 버텨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등비급수를 끝내보도록 할게요.